댓글 써주신 김상배님 감사해요. 손흥민 거품은 곧 꺼질 겁니다. 메시나 호날두도 처음엔 다들 열광하지만 결국 특권 요구하다가 팬들이 싹 다 등 돌렸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별 대우요? 그게 뭐죠?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피파 올해의 선수상 3회, 심지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월드클래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선수가 경기 끝나고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이죠? 취재에 나선 미국 기자는 한국 선수들의 충격적인 교육 비밀을 발견하고 이내 경악. 급기야 한국 특집 시에는 방송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터진 후 순간 시청률 무려 47%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미국 본토를 손흥민으로 때려박아 버렸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 딱 한마디였습니다. 국민이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에린 콜린스입니다. 34살 하버드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지금은 LA타임즈에서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스포츠는 감정보다는 논리고 팩트와 데이터 통계를 더 신뢰하는 편이죠. 그때 대한민국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선수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야구 시구를 한다고 초청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마케팅 이벤트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스타들을 내세워 관중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 말이에요. 진짜 더럽게 뽑아먹으려고 하네. 하긴 미국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드무니. 아무래도 이정료 뽑아먹으려면 어쩔 수 없지. 기자석에 앉아 검은색 몰스킨 수첩에 메모를 적으면서도 제 머릿속엔 이미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의 또 다른 사례 정도로 말이죠. 오후 6시가 되자 경기장 전광판이 꺼졌다 켜지더니 손흥민 환영합니다. 라는 글자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런데 순간 이어진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만 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순간의 함성 소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야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 시구에 이렇게 기립박수를 보낸다고?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마운드에 올라섰어요. 7번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키가 생각보다 크더군요. 180cm 정도 될까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초청 게스트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구를 하기 전에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네 방향 모두예요. 그리고는 캐쳐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지도 않고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더군요. 그때 제 옆자리에서 한 노신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옷은 오래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제가 물어보니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었을 때도 경기 시작 전 심판들에게 돌아가면서 깍듯이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는 어딜 가든 저렇게 예의가 바르다면서 어떻게 실력과 인성을 모두 다 갖춘 건가 하고 감동했다고 했죠. 그때였어요. 손흥민이 공을 던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졌어요.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 존 정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듯 날아갔습니다. 캐쳐가 글러브를 움직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궤도였어요. 그때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저스 야구 시작합시다. 영어였는데 발음도 또렷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관중들이 다시 한번 열광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일본 기자 마코토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손흥민도 많이 노력하네. 하긴 팀 내 최다 연봉 받으면 저 정도 쇼맨십은 있어야지. 손흥민이 LAFC 구단 역사상 최다 이적료로 이적을 한 건 맞지만 저런 식으로 비아냥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의아해하자 마코토 기자가 말했죠. 일본 오타니가 전 세계 스포츠 연봉 1위야. 메시, 호날두, 타이거 우즈까지 제쳤다고. 손흥민, 오타니 손가락 한 개에도 못 미쳐. 그때였습니다. 마코토의 말에 브라질 출신 평론가도 거들었습니다. 네이마르나 호날두 같은 월드 아이콘의 그늘은 깊어. 손흥민은 성실할 뿐이야. 신화는 아니지.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요.
연봉, 마케팅 가치, 글로벌 인지도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시구가 끝나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한국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슈퍼스타라는 것을요. 제일 처음으로는 손흥민이 다저스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악수를 하더니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스넬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즐거워 보였거든요. 장갑을 움직일 필요가 없더군요. 나중에 스넬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중석으로 내려온 손흥민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중들에게도요. 누군가 사인을 요청하면 웃으며 응해주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외야 통로 쪽에서 갑자기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다급히 차단선을 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 내려갈래 손흥민. 이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사람들에 치여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압사사고나 인명사고 발생할 게 뻔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인파의 보안 요원도 순간 당황한 눈빛이 역력했죠. 바로 그때 손흥민이 직접 나타났어요. 보안 요원들을 제치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천천히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아이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혼잡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자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죠. 아니 무슨 스포츠 스타가 보안 요원도 못하는 안전관리까지 하는 거지. 그리고 손흥민 말 한마디에 다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팬들이나 스타나 모두들 뭔가 종교단체처럼 일사불란하게 매너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국 팬들과 재미교포들이 자기 좌석 주변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심지어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서 정리하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제가 동아시아 출장을 다닐 때 봤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중국 출장을 갔을 때는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경기장에 버리는 사람까지 봤었거든요. 심지어 경기에서 졌다고 관중석을 발로 차고 물건을 부수는 건 여사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검은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거에 취재했던 일부 스타들의 논란성 태도나 팬과의 거리감을 떠올려 보니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손흥민에게서는 예의와 배려가 습관처럼 묻어났어요. 계산된 것 같지도 않고 과시하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마케팅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출이라면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고, 만약 진정성이라면 제가 놓친 뭔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기자석을 정리하면서 마코토와 브라질 평론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봉과 인지도 그리고 기록만으로 선수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보니 처음에는 통계 수치만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배려, 진정성 있는 인사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더군요. 언제 적었는지도 모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다저스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요. 경기장 주변을 걸으면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7번 유니폼을 입고 다니더군요. 그때 우연히 어제 봤던 미국인 소녀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통로에서 손흥민 사인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멋진 시구였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세대 영웅은 박찬호였어요. 아시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자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끼어들었어요. 전 손흥민이 더 좋아요. 그분은 제가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왜 그런데? 제가 물었죠.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멋있긴 한데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근데 손흥민은 우리한테 진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 친구가 사인 받을 때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춰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어요. 이 아이가 축구를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해요. 기술보다도 태도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 가족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롤모델이었거든요. 오후에는 경기장 밖 상황을 더 자세히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어요. 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한 한국계 아주머니가 젊은 팬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더워서 힘들지? 이거 드세요. 그러자 다른 팬들도 서로 간식을 나누고 그늘을 양보하더군요. 정말 신기했던 건 이런 배려가 한국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인 중년 남성이 휠체어 탄 할머니를 위해 자리를 바꿔주고 히스패닉 가족이 길을 잃은 아시아계 관광객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뭔가 다르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손흥민이 나온다. 고 외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순간 어제 외야 통로에서 본 혼잡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앞쪽에 있던 몇몇 팬들이 뒤쪽 사람들에게 천천히 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더군요. 마치 손흥민의 행동을 본받은 것처럼요. 손흥민이 나타났을 때도 놀라웠어요. 보안 요원들이 에스코트 하려고 했는데 손흥민이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죠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다가갔거든요. 한 할머니가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시자 손흥민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멀리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했어요. 축구 좋아해? 열심히 하면 돼. 재미있게 해야 돼. 아이 부모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과거 취재 경험과 비교하게 됐어요. 몇 년 전 한 유명 축구 선수를 취재할 때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선수는 검은 밴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직행했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사진을 찍고는 바로 떠났어요. 팬들과의 접촉은 최소화했죠. 또 다른 스타는 팬 서비스를 할 때도 매니저가 시간을 재면서 이제 그만이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간에 쫓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귀찮아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팬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저희 아들이 축구선수 꿈꾸는데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자 손흥민이 아들분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단순히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정민아, 꿈을 잃지 마. 응원한다라고 개인 메시지를 써주더군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소통이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경기장 청소를 하는 직원과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랑 오늘 뭔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제가 물었죠. 쓰레기가 현저히 적어요. 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이벤트 다음 날이면 정리할 게 산더미인데 이번엔 팬들이 스스로 많이 정리하고 가셨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팬들이 그의 배려심을 본받아 서로를 챙겼고 그의 질서의식을 따라 스스로 줄을 섰으며 그의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 서로를 존중했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말이에요. 검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니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소통, 자연스러운 질서, 배려의 전념 같은 단어들이요. 마코토와 브라질 평론가의 말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연봉과 인지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더군요. 머릿속에서 마케팅이라는 단어와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다저스 스타디움 주변을 더 자세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퍼즐 조각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경기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코리아타운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거기서 류현진 시절부터 장사를 해온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만났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제가 물었죠. 김 씨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찬호, 류현진 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제일 미쳤어요. 손흥민 경기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줄이 서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박찬호가 활약할 때는 주로 한인들이 찾아왔고 류현진 때는 야구 팬들이 늘어났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였어요. 나이 불문하고 인종 불문하고 다 와요. 어제는 흑인 할아버지가 김치찌개 달라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김치 좋아한다고 텔레비전에서 봤대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 아버지인 손흥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손흥정, 한국 프로축구 출신이에요. 성격이 무섭기로 소문났지만 진짜 따뜻한 사람이었다고들 해요. 선수들을 혹독하게 가르쳤지만 그 이유가 사랑이었다는 걸 다들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잡은 기분이었어요. 손흥민의 그런 태도와 인성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거든요. 오후에는 LA에서 유명한 스포츠 라디오 공개 방송을 참관했어요. 그날 주제가 바로 손흥민 현상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패널들에게 물었어요. 손흥민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한 패널이 좀 도발적인 발언을 했어요. 결국 금수저 아닌가요? 프로선수 아버지의 네트워크, 한국 축구계 파벌. 길이 열린 거죠. 순간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관객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바로 그때 관객석 한쪽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MLS 아카데미에서 코치를 한다는 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저는 실제로 선수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길만 열려서는 손흥민의 양발킥, 움직임, 결정력이 그 레벨로 안 나와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자 그 코치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은 특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 훈련의 결과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궁금해졌어요. 손흥민의 어린 시절, 특히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낸 시간이 어땠을지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서 독일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현지인과 화상통화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죠. 다행히 손흥민 가족이 살았던 동네 근처에 사는 독일인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한스라는 이름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손흥민과 그 아버지요? 물론 기억해요. 한스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해 뜨기 전 공원에 늘 두 사람 그림자가 있었어요. 겨울에도요. 한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손흥정과 손흥민이 공원에 나타나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혹독하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차분하게, 꾸준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둘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곤 했어요. 말없이 반복하던 그 훈련,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금수저나 특혜가 아니라 노동과 사랑의 결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상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라디오에서 나온 금수저 프레임이 얼마나 피상적인 분석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서 손흥민의 어린 시절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함부르크 유소년팀 시절 사진들, 인터뷰 영상들, 그리고 현지 신문 기사들까지요. 모든 자료가 한스의 증언과 일치했어요.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아버지와의 특별한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손흥민을 만든 진짜 요소들이었던 거예요. 검은 수첩에 새로운 키워드들을 적었어요. 새벽 훈련, 꾸준함, 아버지의 사랑, 노동의 가치. 처음 며칠 동안 적었던 통계 수치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과연 이런 혹독한 훈련 방식이 서구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라디오에서 나온 금수저 논란이 단순히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한국식 교육과 서구식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런 한국식 교육 방식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히 서구의 학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이제는 정말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나 인상이 아니라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 저는 LA 시내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스포츠와 교육 문화를 연구하는 칼턴 교수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50대 초반의 미국인 학자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웬만한 한국인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듣는 분이었어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벽 한쪽 전체에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의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밑줄이 빼곡히 그어진 논문들과 한국어로 된 서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취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칼턴 교수가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죠. 금수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칼턴 교수가 잠시 웃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흥민을 금수저라고 하는 건 한국 사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에요. 함부르크 시절을 보세요. 손흥정은 매일 해 뜨기 전에 훈련장으로 나섰고 기본기와 양발 훈련, 리듬감 훈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교수가 한국축구협회 자료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손흥정은 프로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은퇴 후에는 평범한 코치였습니다. 특별한 재력이나 인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독일로 떠난 아버지였죠. 그런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칼턴 교수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30년 만에 자본주의를 완성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런 속도의 발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제가 물었죠. 부모의 헌신입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계 어디에도 한국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문화는 드뭅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본능에 가까워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리사라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스포츠와 교육의 교차점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침 잘 오셨네요. 칼턴 교수가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취재를 하고 계신 기자분이에요. 리사가 밝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차범근. 이분들의 공통분모를 아세요? 뭔가요? 제가 호기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기본기, 근성, 겸손이에요. 리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교육의 DNA예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까지 함께 키우는 방식이죠. 칼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손흥민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K교육의 결실입니다. 실력과 인성을 동시에 키우는 교육 시스템의 산물이에요. 하지만 서구 관점에서는 너무 혹독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칼턴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예요. 손흥민을 보세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성도 훌륭하잖아요. 이런 선수가 서구 교육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리사가 자료를 뒤지면서 말했어요. 실제로 유럽 클럽들이 한국 선수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기술보다는 태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성실하고 팀워크를 중시하고 지시를 잘 따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봤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이해됐어요. 손흥민의 배려심, 질서의식, 팬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모든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니겠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칼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아버지의 교육 철학과 아들의 성향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리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손흥정 코치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건 기본에서 시작한다. 졌어도 괜찮다. 상대방을 존중하라. 이런 가치들이 손흥민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팬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닮고 싶다고 말했구나 하는 걸요. 그의 성공이 단순히 재능이나 운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과 올바른 가치관의 결과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칼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교육 방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싱가포르,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교육 철학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리사가 덧붙였어요. 특히 인성 교육 부분에서요. 서구 교육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에 집중한다면 한국 교육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죠. 손흥민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교육의 결과예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어요. 지난 며칠 동안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금수저 프레임이 얼마나 피상적인 분석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성공은 특혜나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교육의 핵심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함께 키우는 것이었고요. 검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니 오늘은 또 다른 키워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K교육, 실력과 인성의 결합, 체계적 교육, 부모의 헌신. 이제 손흥민 현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도 생겼어요. 과연 이런 교육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없었을까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다섯째 날 오후, 저는 다시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논란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거든요. 일본에서 온 패널이 한국식 교육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기자 마코토와 몇 명의 서구 전문가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마코토가 바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체벌 논란은 사실 아닌가요? 손흥정의 혹독한 훈련은 서구에서는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진행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한 서구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과정이 인도적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난 며칠 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인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런던에 있는 토트넘 훈련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논란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비가 내리는 오후였어요. 토트넘 훈련장 뒤편의 작은 카페에서 한 명의 특별한 증인을 만났습니다. 조너선이라는 이름의 토트넘 골수 팬이었는데 손흥민이 어린 시절 함부르크에서 훈련할 때 그 모습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너선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시 16살이었어요. 함부르크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나무 아래 서 있던 손웅정을 봤어요. 아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죠. 조너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우산을 건넸는데 정중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조너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웅정 코치가 오히려 제가 민망하지 않게 더 멀리 비켜서서 서 계셨어요. 낯선 소년인 저를 먼저 배려하신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조너선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영국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영국은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를 못 길렀을까요? 그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어요. 왜 우리의 리빙 레전드라는 해리 케인조차 자신의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손흥정의 교육은 기록 이전에 사람을 키웠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매주 느꼈어요. 조너선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체벌 논란이 얼마나 피상적인 관점인지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혹독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배려였던 거예요. 훈련장을 나와서 토트넘 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장비 담당자 한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물었죠. 정말 특별해요. 그 담당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 담당 스태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감사 인사를 해요.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다른 선수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그냥 유니폼 벗어서 던져놓고 가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라요.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때 토트넘 팬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어요. 겨울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추위에 떠는 볼보이에게 손흥민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주면서 감기 조심해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준 팬이 목이 메어 말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 평생을 바꿔놨어요. 저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런던에서의 이틀 동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체벌 논란은 한국식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본 오해였다는 걸요. 손흥정의 교육은 혹독함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결과 손흥민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교육을 받은 손흥민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훈육 이전에 존중을 가르친 아버지의 교육이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런던에서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검은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존중, 배려, 선한 영향, 사람을 키우는 교육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체벌 논란에 대한 제 결론은 확고해졌어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손흥정은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의 결실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LA로 돌아온 6째 날 아침, 저는 손흥민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였는데 벌써 수십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인, 미국인, 히스패닉, 흑인 할머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팀이 코드 옐로우를 선언하면서 뒷문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보안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정문으로 가죠. 같이 사진 찍고 사인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타 전용 게이트 말고 일반 게이트로요. 보안팀장이 당황해서 정말 정문으로요? 위험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손흥민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마술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다가가자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앞쪽에 있던 팬들이 뒤쪽 사람들에게 천천히 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요. 한국말로 인사하는 할머니에게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멀리서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했습니다. 축구 좋아해?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재미있게 해야 돼. 아이 부모들이 감격해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이런 모습을 본 동료 선수들까지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구경하던 선수들이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팬 서비스에 동참했습니다. 한 신인 선수가 제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다는 걸요.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힘말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축구팬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지난번에 네이마르가 왔을 때는 검은 벤 타고 바로 빠졌어요. 메시도 행사장에서 10여 분만 있다가 떠났고요. 손흥민은 정말 다르네요. 그날 오후 저는 LA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손흥민 효과가 도시 경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 관계자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이 LA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호텔 예약률이 400% 증가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은 3배, 한식당 매출은 10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어요. 더 놀라운 수치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1.09%로 떨어졌어요. 집계 일의 최저 수준입니다. 관광업, 서비스업, 요식업 전반에 걸쳐서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그 관계자가 덧붙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시가 지금 다시 뛰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모여서 경제를 살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코리아타운으로 돌아와서 푸드트럭 사장 김 씨를 다시 만났어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매일이 축제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손님들이 예전보다 더 친절해졌어요. 서로 양보하고 인사도 잘하고요. 손흥민 효과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녁에 다시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몇몇 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손흥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배우려고 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지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의 인성과 실력이 결합됐을 때만 가능한 파급력이었어요. 만약 실력만 뛰어났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만 했을 거고 인성만 좋았다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니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검은 수첩을 펼쳐보니 오늘은 질서의 축제, 진정한 리더십, 도시를 깨우는 힘, 마음을 바꾸는 영향력 같은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런 현상을 다른 스포츠 스타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기록이나 연봉 면에서는 더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데 왜 손흥민만이 이런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팬 포럼이 열리는데 바로 손흥민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해리 케인과의 비교 분석이 핵심 주제였어요.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기자 마코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거 아닌가? 마코토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타니는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연봉 1위이고 LA 다저스 레전드이자 야구 역사상 레전드가 될 인물이에요.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도 아니잖아요. 그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토트넘의 진짜 상징은 해리 케인입니다. 구단 역사상 최다 골 기록 보유자거든요. 손흥민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기록면에서는 케인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경험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과연 제가 감정에 휩쓸려서 객관적인 판단을 잃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실력만 놓고 보면 분명히 케인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골 기록, 어시스트, 구단에서의 위치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때 영국에서 온 평론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케인은 분명히 기록의 제왕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 평론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명예의 제왕이에요. 팀을 위해 끝까지 남아서 주장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팬들을 존중했으며 클럽의 품격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마코토가 반박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평론가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대답했어요. 케인은 자신의 트로피를 위해 팀을 떠났습니다. 물론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팀과 팬들을 위해 남았거든요. 그때 관객석에서 토트넘 골수 팬 조너선이 일어섰습니다. 런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판결문을 읽어드릴게요. 조너선이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듯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둘 중 단 하나만 구단 역사에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손흥민을 선택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기록을 넘어선 가치를 보여줬거든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품격이라는 걸, 개인의 영광보다 소중한 것이 팀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조너선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에는 손흥민은 졸업했다는 메시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록과 연봉으로만 선수를 평가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걸요. 진짜 레전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선수인 거예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바로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흥정 코치의 저서 영문 번역본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 책이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이 책을 사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볼까? 한국 부모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10살 아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봐, 손흥민처럼 되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기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란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학교마다 한글 배우기 동아리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들이 올라왔고 K교육 따라하기 같은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한 미국 엄마가 올린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오타니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손흥민에게는 실력, 인성, 리더십, 희생정신이 함께 있어요. 이런 선수는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을 존경합니다. 그 글 아래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스포츠에서 진정한 위대함이란 기록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케인은 분명히 뛰어난 선수예요. 골 기록도 대단하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가치관을 바꾸는 영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리더십 말이에요. 마코토의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숫자와 기록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검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기록의 제왕 vs 명예의 제왕. 둘 다 훌륭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건 명예다. 그리고 그 명예는 품격에서 나온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손흥민 현상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8째 날,
저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경제 콘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전 세계 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손흥민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자리였어요. 컨벤션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손흥민을 단순한 아시아 마케팅 사례로 보던 시각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현재 수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중장기 전망은 훨씬 더 큽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을 넘어선 문화적 파급력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그 뒤를 이었어요. 손흥민 현상의 핵심은 K교육 모델에 있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교육 방식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에서 손흥민과 K교육 모델을 정식 연구 안건으로 채택했다는 발표였어요. 이 모델을 다른 국가의 교육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끼리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핀란드 헬싱키 대학,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까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LA로 돌아갔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 대형 스크린에 손흥민의 특별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정적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크린에 손흥민이 나타나자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도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존중을 받았기에 이렇게 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팬들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끝나자 5분 넘게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품격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와서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정말 인상 깊은 광경을 봤거든요. 벽화 앞에서 작은 촛불들이 켜져 있었는데 한 외국인 아버지가 6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한국어 배울래. 손흥민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배워보자. 한국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손흥민 현상은 마케팅이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K교육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검은 몰스킨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마케팅쇼, 아시아스타 상업성 같은 냉소적인 표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존중, 품격, 진정한 리더십, 세계가 배우는 가치라는 단어들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진실을 발견한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손흥민 폭격에 K교육까지 터졌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이유.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어요. 한 번의 시구로 시작된 의심은 한 사람의 태도로 무너졌습니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정성이었고 단순한 성실함이라고 여겼던 것이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손흥민 폭격에 K교육까지 터진 지금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품격이 도시를 바꾸고 한 나라의 교육 철학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LA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의 성공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기사가 나가자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져 왔어요. 정확한 분석이다. 나도 K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기사란 팩트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독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기자 자신도 그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걸요. 손흥민과 K교육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기록이나 연봉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힘은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고 있을 거예요. 승부보다는 페어플레이를,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워크를,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키우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세계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